혹시 잠 못 드는 밤 머릿속을 떠도는 수만 가지 생각에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나 혼자 오래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특별한 능력이죠.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소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이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남들은 잔잔한 물결이라 여기는 것에도 우리는 거친 풍랑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란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상황 또한 없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날개 단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걱정의 구름 속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의 비를 내리게 하십시오. 생각만 많아지면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섯째,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억지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부, 인생의 후반전, 나를 위한 삶을 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으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걱정하느라 정작 나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걱정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며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들이 나태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섯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타령만 하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부, 인연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을 꽃피우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때로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과 불안에 물들게 됩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목적을 달성하면 멀어지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비로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고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걱정 없이 혹시 잠 못 드는 밤 머릿속을 떠도는 수만 가지 생각에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나 혼자 오래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특별한 능력이죠.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소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이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남들은 잔잔한 물결이라 여기는 것에도 우리는 거친 풍랑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란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상황 또한 없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날개 단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걱정의 구름 속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의 비를 내리게 하십시오. 생각만 많아지면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섯째,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억지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덟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부, 인생의 후반전, 나를 위한 삶을 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으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걱정하느라 정작 나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걱정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며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들이 나태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섯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에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타령만 하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부, 인연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을 꽃피우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때로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과 불안에 물들게 됩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목적을 달성하면 멀어지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비로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고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걱정 없이 혹시 잠 못 드는 밤,
머릿속을 떠도는 수만 가지 생각에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나 혼자 오래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특별한 능력이죠.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소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이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남들은 잔잔한 물결이라 여기는 것에도 우리는 거친 풍랑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란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상황 또한 없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날개 단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걱정의 구름 속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의 비를 내리게 하십시오. 생각만 많아지면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섯째,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억지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부, 인생의 후반전, 나를 위한 삶을 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으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걱정하느라 정작 나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걱정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며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들이 나태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섯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타령만 하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부, 인연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을 꽃피우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때로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과 불안에 물들게 됩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목적을 달성하면 멀어지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비로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고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걱정 없이 혹시 잠 못 드는 밤 머릿속을 떠도는 수만 가지 생각에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나 혼자 오래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특별한 능력이죠.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소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이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남들은 잔잔한 물결이라 여기는 것에도 우리는 거친 풍랑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란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상황 또한 없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날개 단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걱정의 구름 속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의 비를 내리게 하십시오. 생각만 많아지면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섯째,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억지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덟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부, 인생의 후반전, 나를 위한 삶을 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으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걱정하느라 정작 나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걱정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며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들이 나태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섯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타령만 하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부, 인연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을 꽃피우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때로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과 불안에 물들게 됩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목적을 달성하면 멀어지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비로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고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걱정 없이 혹시 잠 못 드는 밤,
머릿속을 떠도는 수만 가지 생각에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나 혼자 오래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특별한 능력이죠.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소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이들은 종종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남들은 잔잔한 물결이라 여기는 것에도 우리는 거친 풍랑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란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상황 또한 없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날개 단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섬세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걱정의 구름 속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의 비를 내리게 하십시오. 생각만 많아지면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섯째,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억지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부, 인생의 후반전, 나를 위한 삶을 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가족 걱정,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으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자식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지나친 걱정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걱정하느라 정작 나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셋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걱정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며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들이 나태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섯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타령만 하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부, 인연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을 꽃피우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때로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